나스닥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QQQ, QLD, TQQQ에 투자하면서 왜 매일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절망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본인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얄팍한 오만함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기술적 분석과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 방식을 저만의 스타일로 갈고 닦으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트 기준에 부합하는 타점을 찾고 48대 52 정도의 미세한 확률 우위를 이용해 틀리면 짧게 손절하고 맞으면 열린 상방을 먹는 전략이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보유하는 투자로 부동산 투자 시드머니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모든 단기 매매 포지션을 정리하고 세 번째 집을 샀으니 이 트레이딩 방식은 제 인생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은 매일 호가창을 보며 타이밍을 재는 짓을 멈추고 QQQ, QLD, TQQQ를 모아가는 우직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월가에는 수많은 전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투자로만 최고의 성적을 거둔 레전드는 단연 피터 린치입니다. 그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는 13년 동안 연평균 29%의 수익을 거두었고 누적 수익률만 2700%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사람의 경이로운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절반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중간에 시장을 못 믿고 다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하락장이 다시 시작된다는 이유로 주식을 던질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수백 개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하락장에 공포를 느끼며 펀드를 팔고 다시 꼭대기 상승장에 사기 시작하니까 2700%라는 수익률은 그저 그림의 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QQQ, QLD, TQQQ를 대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QQQ는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며 QLD를 기웃거리고 결국 TQQQ의 엄청난 변동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2008년 이후 그저 QQQ 하나만 쥐고 있었어도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을 압살하는 수익을 냈을 텐데 자신이 그 변동성을 요리조리 다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와 경제 위기와 폭락장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면 팔고 밑에서 다시 잡겠다며 고개 운전을 하듯 TQQQ를 샀다 팔았다 하던 수많은 단기 트레이더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인 장기 우상향을 묵묵히 버텨낸 사람의 수익률을 털끝만큼이라도 따라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긴 주식시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가 아니라면 트레이딩에 목숨을 걸고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나 하락장이라는 위기를 피하겠다는 액션을 아무리 해봐야 위대한 지수와 기업에 계속 투자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극심한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자산에 투자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타이밍을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경제 지표가 안 좋아 보인다고 피하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내가 월가 매니저보다 낫고 피터 린치보다 잘한다고 믿는 지독한 오만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강력한 미국 기술주라는 자산을 찾고 그 자산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대외 변수와 금리 변화와 인플레이션, 공포를 오직 시간으로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묵직한 마인드입니다. 말이 쉽지 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돈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이성적이라는 가짜 가면을 쓴 공포심이 당장 매도하라고 소리치는 현상을 우리는 하락장마다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48대 52의 확률 게임을 그만두고 데이터로 검증된 가장 확실한 성공 방식인 장기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수익이 다 반납되는 하락장이나 횡보장을 겪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다, 내릴 줄 알고 팔아서 밑에서 줍는 게 맞다, 이런 소음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좋은 수익이 나온다면 왜 나스닥이 지난 10년간 미친듯이 오르는 동안 타이밍을 재던 트레이더들은 피터 린치의 수익률 근처도 못 가고 시장에서 퇴출당했는지 그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장기적 우상향이 확실한 나스닥이라는 자산은 변동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경기의 변동과 시장 심리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투자는 하면 할수록 스킬이 늘고 마인드셋이 단단해지는 영역입니다. 개미는 무조건 털린다는 패배주의적인 시각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CPI 지수가 어떻게 나왔고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분석하며 거시 경제를 예측하려 듭니다. 피터 린치조차도 그런 식으로 예측해야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자신은 한 푼도 못 벌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하락장이 올 때 그것을 정확히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차피 중요한 순간엔 모두가 예측에 실패합니다. 투자자 10명 중 8명은 폭락장. 막판에 반등이 시작되어도 데드캣 바운스라며 비웃고 비관주의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딱 그 시점부터 비관론자들에게 복수하듯 미친 듯한 반등을 시작합니다. QQQ가 반등할 때 QLD와 TQQQ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만 이미 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그 과실을 절대 먹지 못합니다. 마야 신화를 보면 세상이 파괴될 때마다 사람들은 홍수에는 높은 곳으로 불에는 바위 틈으로 숨으며 지난번의 재앙에만 대비하려 했습니다. 결국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재앙이 와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경기 침체냐를 두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부질없는 예측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시 경제를 공부하고 금리의 점도표를 본다고 해도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숙제는 내가 투자하는 QQQ와 QLD와 TQQQ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띠고 있는가 하는 본질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앞선 거시 경제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려 들지 말고 시간에 녹여내야 합니다. 계좌에 찍힌 단기적인 수익률 100%, 20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규모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매집해야 합니다. 매달 번 돈으로 QQQ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QLD와 TQQQ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며 나의 가처분 소득을 미국의 위대한 기술력에 태우는 것만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최고의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냅니다. 그들은 절대 자산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철학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트레이더이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기 투자자는 높은 변동성을 모두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QLD와 TQQQ가 마이너스 50%, 60%를 기록할 때 남들은 깡통을 찬다고 조롱하지만 위대한 장기 투자자는 그것을 박앤세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보유 원칙을 무식할 정도로 지켜냅니다. 본인이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당장 하나만 선택하시고 절대 그 철학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어떤 위대한 전략도 모든 시장에서 매년 완벽하게 통할 수는 없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끔찍하고 형편없는 시기를 견뎌야만 합니다. 철학이 강할수록 시장에서 외면받는 고통스러운 구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상승장에 기분 좋게 QQQ를 모아가던 사람들도 계좌가 파랗게 멍들고 TQQQ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적립식 매수의 루틴을 깨버립니다. 왠지 지금은 사기 싫고 더 떨어지면 바닥에서 크게 사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가장 사기 싫고 두려웠던 그 시점에 억지로 눈을 감고 매수 버튼을 눌렀던 그 수량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계좌를 엄청나게 불려준 진짜 알짜배기 효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2년 하락장을 피하겠다며 TQQQ를 팔고 바닥을 기다리던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수량을 제대로 늘린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시장에 쓸려 내려가는 것은 어설프게 타이밍을 맞추려던 사람들이고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은 묵묵히 QLD와 TQQQ의 수량을 모아간 무련한 장기 투자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수백 %의 수익률을 쥐고 앞으로 또 하락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성공 방정식을 몸으로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10배, 무무무시 배오를 위대한 기업을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아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전량 매도하고 떠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미국 기술 기업들의 거대한 서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폰 실수입니다. 그 자산이 나아갈 미래의 마일스톤을 확인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들과 차트 분석에 의한 얄팍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2030년, 2035년이 되었을 때 지금 이 험난한 변동성을 뚫고 QQQ, QLD, TQQQ를 모아간 장기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지 그 미래가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짧은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길고 지루한 횡보와 하락의 시간을 인내심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상대의 돈을 빼앗아야 내가 버는 제로섬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대한 우상향 파도에 올라타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